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기를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7%로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한 성장률은 얼마였냐면 0.9%였는데 거의 2배 정도로 반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쇼킹한 것은 이 성장률의 55%가 반도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반도체 하나에 너무 집중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반도체 힘이 드디어 나옵니다. 수출이 5.1%가 늘었고 제조업은 3.9%가 늘었고 실질 국내 총소득은 7.5%가 늘었고 38년 만에 최고의 기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진짜 이유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경제 성장률의 55%를 이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 경제는 반도체 하나가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가 제조업 성장 기여도가 55%라는 거죠. 굉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반도체에 대해서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국내 성장률이 1.7%를 기록했고 알파벳 구글이죠.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6,6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의 이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단순한 경기 반등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 구조 자체가 반도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이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 경제가 전쟁을 뚫었다. 미국하고 이란 전쟁 때문에 이 경제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경제 성장률 GDP가 1.7%가 반도체가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제조업 성장 기여도가 55%. 이걸 풀어본다면 전체 성장률 1.7%에서 중에서 약 0.9% 이상이 0.35%가 이 정도 돼요. 근데 이것이 반도체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반도체에 너무 치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산업이 이 하이테크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반도체가 없었다면 경제 성장률은 사실상 0%대죠. 엄청나게 낮을 수밖에 없죠. 한국 경제는 반도체 의존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한국 경제는 반도체 자체라고 이렇게 변화되는 단계라 이래 보면 됩니다. 경제 성장률 추이가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지난 25년 4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였습니다. 수직 상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7%가 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민간 소비도 늘었고 정부 소비도 늘었고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수출, 수입 다 늘었습니다. 이런 아주 트리플 쌍커리는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잘 되고 있죠. 왜 이렇게 폭발했냐? 핵심적인 세 가지입니다. AI 인공지능이 메모리를 구조적으로 이제 수요로 폭발시킨 거죠. GPU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HBM, DDR5, eSSD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고 가격은 날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빅테크 규모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벌써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이클이 아니라 AI 인프라 전쟁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AI 인프라 전쟁이고 우리나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수익률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라는 얘기죠. 공급이 부족하죠. 그리고 가격이 폭등하죠.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제가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캐파가 생산량이 늘어난 것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영업이익률이 삼성은 57조 2천억, SK 하이닉스는 37조 6천억을 기록했던 이유는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어떤 거 7배 어떤 거 10배를 올랐기 때문인 것이죠. D램 가격은 1년 전보다 거의 100% 올랐고 2분기에 추가로 또 50%가 오를 예상이고 낸드도 55에서 6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지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가 시장입니다. 부르니게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사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세 번째 요인은 이제 LTA 장기 계약, CSA 캐파를 생산 그 거점을 그냥 계약을 하는 게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거죠. 과거에는 분기 계약이 가격 변동이 심했죠. 근데 현재는 3에서 5년 그냥 장기 계약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예를 들어서 P4의 뭐 페이지 3를 그냥 독점 계약을 한다든가 머지않아 이제 또 가동이 들어간 하반기에 가동이 되는 P4의 페이지 4, 페이지 2 순차적으로 누가 가져갈 것인가 빅테크가 줄이 서 있겠죠.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반도체 산업이 이제는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파운드리화된 산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100% 사이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클이 있겠죠. 그런 길이는 짧아지고 폭은 좁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조차도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니까 재고 걱정이 없겠죠. 이런 산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률이 72%입니다. 삼성은 지난번에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43%가 이런데 만약 반도체 DS 부분만 따로 떼서 만약 이거 그 영업이익률을 계산한다면 삼성도 70%가 높습니다. 과거에 메모리 영업이익률은 20에서 3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72%, 삼성도 아마 조만간 이제 상세한 실적 보고를 할 건데 만약 거기에서 구분을 시킨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70%가 넘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술 산업이 아닙니다. 플랫폼 사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업을 이거 제조업으로 보지 마세요. 플랫폼 사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SK 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 실적입니다. 한번 보면 매출이 52조 5,763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37조 6,103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은 72%입니다. 아주 그냥 작년에 4분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작년에 4분기에는 19조 1천억이었으니까 그냥 뭐 한 18조 원 정도 이상의 그렇게 영업이익을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2분기에는 더 많은 실적이 발표를 할 겁니다. 순이익은 40조 3,459억이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산업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삼성, SK 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500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된 것처럼 보일까요?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ASP, 이 웨이퍼 한 장당 가격 이걸 얘기를 하죠.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HBM4가 700불 얘기가 나오는데 HBM3에 비해서 20, 30%가 높은 가격입니다. 믹스라는 건 뭐냐면 뭐 D램, 낸드 그다음에 이 반도체 여러 그 부품 그 제품을 섞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D램 비중을 낮추고 HBM 비중을 높이고 이런 것들 하면서 가격은 점점 올라가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량은 그렇게 늘지는 않았지만 가격이 뭐 5배, 7배, 10배 오르니까 당연히 그냥 수출이 좋을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 구조는 물량 산업이 아닙니다. 고가 제품 중심의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량은 중국이나 줘버리고 고가 제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차지하는 거죠. 공급자 우회 시장이죠. 고객들은 물량 확보가 최우선이고 공급사는 가격은 내가 정한다. 완전히 갑과 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번 사이클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메모리 사이클은 2, 3년, 1, 2년 갔다가 그냥 급락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최소 5년 이상 할 거예요. 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계약하는 게 3에서 5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5년짜리 계약을 들고 왔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AI가 끝나는 수요가 아니라 학습, 추론, 에이전트 자동화로 되면서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빅테크들이 지금 이러한 그 추세 속에서 투자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이런다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리는 이제 병목 구조고 GPU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HBM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계약 구조도 바뀌었죠. LTA 장기 계약. 수요가 미리 잠겨버리는 겁니다. 한국 경제 1.7% 반등했습니다. 성장이 55%가 반도체였습니다. 한국 경제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GDP의 숫자의 진짜의 의미는 뭐냐? 경기 회복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테크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반도체 기여도가 55%입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반도체 경기다. 이렇게 보면 될 수가 있고, 가격 폭등, 공급 부족이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LTA, 장기 계약이죠. 사이클이 바뀌면서 구조적인 산업이 될 수가 있죠. HBM 중심의 믹스, 그러니까 HBM, DDR5, ESSE 완전히 고가의 그런 반도체들을 믹스하면서 수익성이 폭발하는 거죠. 고독 달팽이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호황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AI 인프라 패권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를 빨리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AI 인프라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 열쇠를 쥐고 있는 게 누구냐?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